네, 오늘은 뉴욕 증시 마감상을 좀 체크해 드리는데 지금 상당히 총 헷갈렸습니다. 초반에는 계속 약했었고 시장 내내 약재밖에 없었는데 장 후반에는 상승을 하는 분위기가 나와줬습니다. 이제 국채 금리 때문에 이제 2% 이상 가나 이게 또 시장의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됐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우상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종가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뭐 경기 민감주 그리고 뭐 성장주, IT 이런 거 뭐 거릴 것 없이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다우지수 1%, 나스닥 지수도 1.2% 올랐고요. 좀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S&P 500 지수 두 종목 다 섞여 있는 그런 지수가 되겠죠. 0.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장중에 나왔던 내용도 좀 체크를 하면서 가겠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국채금리, 실적, 그리고 경제지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2%에 근접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9년 이래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연준 쪽에서는 더욱더 매파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악재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이번 주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2%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유가가 또 하락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4분기 실적 간밤에는 혼조였지만 전체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발표했던 기업들의 70% 이상, 거의 80% 가까운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국내 증시하고는 다르게 미국 증시는 4분기 실적 시즌을 긍정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혼조된 그런 내용 속에서 주요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따 종목별 흐름 보실 텐데 이제 그때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깜짝 순이익을 달성하게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실적이 잘 나와야 이런 시장에서는 살아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체크해 볼 텐데요. 다 부진했습니다. 우선은 1월 소기업 낙관 지수 전달보다 하락했고 이걸 하락했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여전히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12월 무역 적자. 미국은 상당히 빚이 많은데 지난달에도 역대 최대 적자를 냈는데 또 이번에 12월까지 이어지면서도 적자 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 부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업종 평균 0.8%, 어제 0.2%로 장 후반에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지금 전반적으로 오른 지금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실 겁니다. 자, 우선 소재가 가장 강했고 그 밑에 경기 소비재 그리고 가장 약했던 게 에너지 부동산 이게 되겠는데요. 소재 쪽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이 경기 회복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서 1.5% 오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이상 밀렸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게 되면서 원자재가 계속 이렇게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된 거는 이란 핵 합의가 만약에 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유가가 떨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반영된 흐름입니다. 자,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개별적인 악재들이 있는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실적에 근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까지 메타 플랫폼스 빼고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메타 플랫폼스는 하락을 했었는데 이러한 악재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총 규모도 많이 좀 줄어든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개별적인 이슈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1.2% 올랐는데요. 이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엔테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앞으로 인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NS 기업들 중에서 트위터 보셔야 되겠는데요. 캐시우드, 뭐 테슬라, 뭐 아주 공격적인 이런 성장주들을 사는 그런 ETF 회사가 되겠죠. 이쪽에서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라는 내용 속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훼손된 모습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 간밤에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번 주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때 반도체 지수가 크게 밀렸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투자 심리가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이상 오르게 되면서 최근 이제 국내 증시도 반도체 종목들이 수급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누를 만한 악재는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중에서 또 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가 되겠는데요. 장중에 2% 급락했다가 1.5%로 다시 한번 급등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하면 이제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암과의 이런 역대급 인수합병이 예상이 돼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 쪽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IPO 한다는 걸로 정해졌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로서 초반에는 좀 작용을 했지만 알고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잘 안 될 거다. 영국 쪽에서 허락을 안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위약금도 엔비디아가 이미 암 쪽에다가 어느 정도 다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의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양사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실적 발표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날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2% 가깝게 올랐다. 뭐 당연히 호재가 되게 되면서 JP모건 체이스라든지 이런 웰스파고 그리고 증권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 많게는 2%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가장 등락이 엇갈렸던 그런 업종은 바로 헬스케어 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화이저 쪽에서는 실적 전망이 비껴나가게 되면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그나마 좀 3%에서 2% 후반대까지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실적이 좋았던 이런 암젠과 같은 기업은 강하게 상승을 했고 또 국내 증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노바백스 여기 좀 표시가 안 돼 있긴 한데 유통 상태가 좀 좋지 않다고 합니다. 20억 개 정도 분량이 원래 수출이 돼야 되는데 1,000만 개밖에 수출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악재에 따라서 밀려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강한 반면에 GM과 포드는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GM 때문에 포드까지 덩달아 밀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부족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이 안 나온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홈트레이닝 업체 펠로톤입니다. 계속해서 일별로 무슨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뭐 나이키에 팔린다, 또 뭐 애플한테 팔린다 이런 얘기를 어제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간밤에 또 새로 나온 소식입니다.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했는데요. CEO도 교체했고 또 그리고 감원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매출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새로운 CEO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티파이라든지 넷플릭스에서 지금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베리 맥카시라는 사람을 이사진으로 들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기대치로 반영이 됐고 또 전 직원에서 20%가량을 감원했습니다. 많이도 잘랐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서 앞으로 이런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많이 없어지게 되니까 펠로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26%나 급등했습니다. 자, 또 다른 급등 종목 바로 할리 데이비슨이 되겠습니다. 비싼 오토바이 라인이 더 많이 팔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도매 출하량까지 증가하게 되면서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개장 전부터 9% 급등을 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본장까지 이어집니다. 무려 15%나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6억 달러 정도를 6억 달러를 예상했었는데 8억 달러까지 크게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손실날 줄 알았는데 수익을 내게 되면서 이날 할리데이빗은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종목 중 하나가 됐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20일 아가르드 총재가 좀 완화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서 약간은 안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 독일하고 영국은 강보합 그리고 독일하고 프랑스는 강보합, 영국이 약보합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지금 파월의 장관은 다르게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날은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90달러가 넘었던 유가 이제 2%대 하락을 계속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89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와 관련된 부분 공급에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내용 속에서 유가 쪽에서는 악재로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 구리 가격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9,8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무역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서 반영되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진 모습이고요. 국채 수익률 이제 거의 뭐 2% 근처입니다. 간밤에도 3.8bp나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뭐 은행주라든지 그리고 기술주 지금 이런 등락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을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결국에는 이제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진 데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재개되면서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3대 지수가 모두 1% 안팎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약 77%가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오늘은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엠젠과 모터사이클 업체 할리 데이비슨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각각 8%와 15% 상승하면서 증시를 주도했고 가정용 운동기구 업체 펠로톤 인터액티브의 CEO가 전격 사임을 발표함에 따라 아마존의 인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으로 무려 25%가 폭등하면서 또 다른 호재로 반영이 된 하루였습니다. 한편 오는 목요일 개장 전에 발표될 노동부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미국 국채 상승 추세가 재개된 하루였는데요. 대형 은행을 비롯해 금융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를 이어가며 작년 미국의 무역 적자가 통계 집계 후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보다는 다소 적었다는 뉴스로 오늘 시장에는 호재로 반영이 됐는데요. 미국의 상무부는 작년 12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전달 대비 14억 달러, 약 1.8%가 증가한 80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수정된 전월치의 793억 달러보다 악화된 수준이지만 전문가 예상치였던 828억 달러보다는 적었는데요. 12월 중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가 늘어난 3,08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1.5%가 증가한 2,281억 달러를 나타냈다면서 상품 수지 적자가 32억 달러로 늘어난 1,014억 달러, 서비스 수지 흑자는 18억 달러가 늘어난 207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의 누적된 무역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가 증가한 8,59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2006년의 무역 적자 7,635억 3천만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지난 1960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가 타 국가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면서 적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감염 우려에 따라 여행과 외식 등의 수요가 줄어든 반면 퍼스널 컴퓨터, 게임기, 가구 등 수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이 무역 적자가 확대된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반도체 증산을 위해 약 48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인 이른바 반도체 칩 규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반도체 증산 계획이 아시아의 반도체 제조업 업체에 대한 의존 탈피를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르줄라 폰테라이언 EC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 칩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중심이자 현대 경제의 기반이라면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공급망도 차질이 발생해 일부 유럽의 소비자들은 구매한 자동차를 인도받는데 1년 이상 기다려야 했다면서 현재 EU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9%를 생산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약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칩의 규정을 통해 칩의 개발과 설계, 실험을 서로 연계시키고 EU와의 각 회원국들과의 투자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종목 소식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그야말로 빅딜이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그리고 암과의 얘기가 될 텐데 왜 무산이 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에게 영국 기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암을 매각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약 66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 사상 최대 빅딜이 취소된 건데요. 암은 전 세계 모바일 반도체 설계 시장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점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할 경우 엔비디아의 반도체 설계 독점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각국 규제 당국의 반대로 Arm의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영국 경쟁시장청 등은 이번 거래를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이번 들이 좌절되면서 소프트뱅크는 Arm의 매각 대신 기업 공개, 즉 IPO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장 시기는 2023년 3월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상무부의 12월 도매 재고,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량,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되며 개장 전 드래프트 킹스, 폭스 코퍼레이션, 연브랜즈, CBS 헬스, 펜스키 오토, CME 그룹, 그리고 폐장 후에는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트 디즈니를 시작으로 펩시코, 우버, 투일로우, MGM 리조트, 마텔, 오라일리 리조트, 몰리나 헬스케어, 그리고 에퀴팩스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자 내일도 실적이 아주 퍼붓듯이 나오네요.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